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검사 재직 때 식약처에 파견 검사를 했던 인연으로 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위원으로 한 3년 동안 활동도 했었고, 오랜만에 이 건물 오니까 굉장히 반갑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받아서 하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 아침부터 성이라는 걸 얘기하기가 조금은 뭐한데, 오픈해 놓고 보면은 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이성에 대해서 끌리고 이성과 스킨십을 하고 싶고 또 그 이상의 관계로 가고, 그리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변하게 되는 걸 범죄에 반영을 하게 돼요. 이게 똑같은 행위가 20년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모든 게 변하는 게 특히 성 쪽에서 그래요.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성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 거의 이런 게 도식화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무너졌어요. 가해자는 남자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여자가 가해자인 경우, 또 남자가 가해자일 때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 세 분이 만나기로 했어요. 큰언니, 중간언니, 막내예요. 언니라고 했지만 그냥 사회에서 알게 된 언니예요. 셋이서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저녁 때. 호프집에서. 호프집에서 만났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큰언니가 여기 앉아 있고, 그 옆에 막내가 앉아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둘째 언니가 앉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내가 최근에 가슴 수술을 했거든요. 가슴 수술. 그러니까 가슴 수술 얘기가 나오니까 큰언니가 옆에 앉아있다가 그 막내한테, 야, 잘 됐어? 어딘데? 오른쪽 한 거야? 왼쪽 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 쪽을 그러니까 옆에 있을 때 여기 한 거야? 예쁘게 나왔어? 여자들끼리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자들끼리 있는 상황.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왜 그래? 뭐 이런 식이었어요. CCTV 보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정도인데, 이 막내하고 둘째 언니가 대화 도중에 이제 삔또가 상한 거야, 막내가. 막내하고 둘째 언니가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래서 막내가 막 삔또가 상하니까 둘째 언니를 형사고소했어요. 너 명예훼손이다, 모욕이다, 뭐 이것저것 다 했어. 근데 다 안 돼. 근데 큰언니가 막내 편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또 큰언니도 고소를 했어요. 뭘로 고소했냐? 강제추행으로. 내 가슴 만졌다고. 여러분, 이 사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안에서 큰언니는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봤을 때는 그 정도는 강제추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형사적인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뭐냐면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예요. 고의범. 객관적인 팩트는 가슴에 손이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슴에 손이 닿으면은 다 처벌하나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잡을 데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다 있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쿵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심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탁 뭔가 잡으려고 잡았는데 하필이면 그게 여성의 신체였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갑자기 남자가 자기 가슴을 잡아?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그 고의로 잡든 쿵 하면서 잡든 잡힌 건 잡힌 거거든요. 기분 나쁘지. 근데 이거는 입증만 되면은 처벌할 수는 없어요. 왜? 고의가 아니니까. 모든 형사범죄의 기본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예요. 고의범. 근데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이다 했을 때는 처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과실이라도 손해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어찌됐건 내 가슴을 움켜쥐었으니까 나는 기분이 나빴고 나는 위자료에 대해서 너에게 청구할게. 고의범보다는 적게 인정되겠지만 과실범에서도 인정될 수가 있어요. 과실을 처벌하는 거는 과실이라는 죄명 자체가 붙어 있는 거, 그런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해요.
대표적인 게 과실치상. 그게 뭐냐면은 성형외과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성형외과. 코 수술했는데 코가 막 완전히 오히려 주저앉아 버렸어. 의사가 일부러 코를 무너뜨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고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과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무너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과실의 문제예요. 과실. 그래서 성범죄는 대부분 다 고의의 문제인데 과실에 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터치를 통해서 하는 의사표현은 이제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모든 터치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터치를 가지고 문제 삼을 때 무조건 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판례 기준에 따르면은 이렇게 어깨 이런 거는 사실상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위험해요. 그래서 다 케이스가 다르고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성희롱에서 성범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이 최근 달라지고 있는 변화예요. 이제 젊은 분들을 위해서 성범죄 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그 어플 만남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플 통해서 만났을 때 오늘 잘하면은 관계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외모도 내가 선호하는 외모고 지역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났더니 마음에 들어. 그날 역사가 이루어지려면은 술 먹어야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소주 한 둘이서 각자 2병씩 먹었어요. 우리 집이 여기 근처인데 우리 집 가서 한 잔 더 할래? 좋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소주 한 2병 하고 안주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원룸 가서 서로 대화하다가 스킨십 하다가 성관계 하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아무 일 없이 그 다음날 깔끔하게 서로 헤어지고 더 사귀든가 말든가 뭐 만남이 이어지든가 말든가 이게 굉장히 주류인 케이스겠죠. 근데 때론 갑자기 그 다음날 신고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왜? 전날 일이 기억이 안 나니까. 술 먹고 전날 일이 기억이 안 나는 게 2가지예요. 2가지. 하나는 블랙아웃이라고 하고 하나는 패싱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두 차이가 뭐냐면은 술 먹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건 똑같은데 블랙아웃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술 먹고 나서 잠들기 전까지는 멀쩡하게 다 행동해요. 다 의사결정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하는 게 다 그러니까 멀쩡했어요. 뭐 취하긴 했지만 속칭 꽐라가 되는 상태는 아니에요. 멀쩡한 상태여서 대화도 하고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상대방은 충분히 해요. 왜? 멀쩡히 대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블랙아웃이에요. 근데 그 술 먹은 게 막 소주 4병, 5병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도 완전히 꽐라가 됐어. 그리고 그 다음날이라니까 기억이 안 나. 이게 패싱아웃이에요. 죄가 되는 거는 패싱아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패싱아웃과 블랙아웃이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내 옷이 다 벗겨져 있거든. 벗겨져 있고 상대방이 내 옆에서 누워있어. 느낌적으로 성관계 한 게 느껴져.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일어나 보니까 내가 쟤 처음 만났는데 내가 저놈하고 잤다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처음 만난 놈하고 잠을 잤겠어. 저놈이 나를 취하게 해가지고 나를 건드린 거야. 그러면서 신고하는 케이스가 준강간이라고 해요. 죄명 자체가 강간이라는 거는 폭행 또는 협박해서 상대방의 항거를 불능케 해서 성관계, 간음한 게 강간이라면은 준강간이라는 거는 상대방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에 이른 자. 내가 술 취한 상태, 다른 거 거의 없어요.
술에 만취했거나 아니면 잠들었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중간간이에요. 심신상실이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딱 무슨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상태가, 고소한 사람의 그 상태가, 성관계했을 당시의 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데 다 사람마다 틀려요. 판사마다 틀리고 검사마다 틀리고 경찰관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져요. 왜?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나는 충분히 상대방과 대화도 했고 내가 강제로 할 이유가 없거든. 술이야 먹었지. 하지만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죄가 되는 거야? 가해자 입장도 억울한 거예요. 근데 피해자 입장도 두 가지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전날에 기회가 안 나는 거. 때로는 엿먹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엿먹이냐? 관계하고 나서 카톡도 보내고 했는데 답장도 잘 안 와. 나는 교제를 상대로 관계를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관계만을 위해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은 느낌. 아니면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2, 3일 뒤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애들 일 때문에 엄청 많이 와요. 애들이 하는 가장 큰 잘못, 통매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을 원칙으로 해요. 공연성. 둘이서 대화하는 거는 공연성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는 거는 그냥 공연성이 없어도 돼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만 주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온라인 게임 많이 하잖아요. 같이 팀을 먹고 상대하고 했는데 자기 팀에 하나가 잘 못해. 그러면 이제 막 욕설을 하거든. 근데 그 욕설이 성적인 다 담는 네 애미도 들어가고 잔뜩 들어가는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래요. 중고등학생들한테서 굉장히 욕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욕을 하잖아요. 대부분 넘어가죠. 근데 그걸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되는 거예요. 초범인 경우에 합의만 되면은 기소유예를 해줘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볼 때는 애 전과자 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엄청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합의하는데 들어간 돈이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 500만 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녀분들한테 욕설하지 마라. 거기에 욕했다가 괜히 고소당하면은 그걸로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지만 합의하는 돈이 많이 들어가. 두 번째, 카찰도 많아요. 요즘 카메라 촬영. 요즘은 그 젊은 세대들이 카메라가 이제 없이 살 수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휴대폰에 다 내 있는데. 근데 애들이 공부하다가 입시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도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별거인 게 뭐냐면 여자들, 여기 판교역 같은 데도 에스컬레이터 좀 높잖아요. 근데 에스컬레이터가 갈 때 이제 치마 밑에다 대고 찍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방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편 엘리베이터. 아니면은 뒤에서 오던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럼 현행범으로 딱 잡혀버리잖아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한다니까요. 꼭 애들뿐만이 아니에요. 성인 남성들도 많아요. 정말 멀쩡하게 아무 전과도 없이 잘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카찰죄로 걸리면은 그 안에 정말 그게 처음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안에 사진이 많으면은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기소유예나 벌금을 못 끝나고 집행유예가 나온다거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애들이 있으면은 카찰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애들 또 무엇을 잘못할까요? 그 다음에 딥페이크가 있어요. 딥페이크는 그냥 카메라 촬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 벗은 몸에 얼굴을 결합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전파가 되면요, 그 피해자는 정말 황당한 거예요. 내 사진도 아닌데 내 얼굴을 가진 벗은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어떻게?
근데 애들이 별 생각 없이 해요. 별 생각 없이. 이거 걸리면은 잘못하면 집안이 망해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TV에 나오는 아이돌 얼굴 가지고 딥페이크 만들었다가 완전히 자기 스스로도 인생이 망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거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애가 미성년자니까.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집안이 거덜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건데 애들이 그걸 몰라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라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직장이 문화가 좋아지려면은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일 없이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 또는 가족에 있는 자제분들이 이런 이슈에 휘둘리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